추억의 영화음악 쉰들러 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만이 애도해준 유태인 순환곡이라는 선전 문귀를 내걸고 공개됐다. 21살 때 조한 크로포드를 기용해 TV극 나이트 갤러리 1969를 선보인 이후 스티븐 스필버그는 1994년까지 30여 편의 영화를 선보였다. E.T. 1982, 주라기 공원 1993단 2편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그는 할리우드 신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영화인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고 있다. 찬사 못지않게 비난도 듣고 있다. 1941만 1979, 칼라 퍼플 1985, 태양의 제국 1987, 영혼은 그대 곁에 1989 등은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스필버그를 늘 괴롭히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거치장에 치중해 깊이 있는 작품이 없다라는 것. 그의 상업적 재능에 늘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스필버그 영화에는 주인공이 과도하게 용감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그려지고 있고 악당은 항시 왜소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맹공을 가하고 있다. 질시와 선망의 존재인 스필버그가 1994년에 선보인 쉰들러 리스트는 역시 그가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인이며 제작자라는 칭송을 자아내게 했다. 독일계 체코인인 오스카 쉰들러 리암 니슨. 나치 치하의 폴란드에서 직업을 얻고 돈을 번다. 에나멜 그릇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던 중 종업원으로 채용했던 유대인 1천여 명을 죽음의 수용소로부터 구출해낸다는 것이 주요 내용. 토마스 케넬리의 동명 소설이 원안이다. 제작 초기부터 숱한 제작 비화를 양산했다. 쉰들러가 실제로는 알코올 중독자에다 호색한이며 도박에 빠져있던 사기꾼이었다는 주장이 미망인으로부터 제기된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유태인들을 채용한 것이며 애당초 유태인들의 위급한 처지를 구조할 만큼 인도주의적 성향도 없었다는 악평이 더해졌다. 추문에 대해 스필버그는 그는 절망적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서서히 선을 행했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그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극중에서 반지 하나면 두 사람의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데라며 흐느끼는 장면 등을 삽입했다고 털어놓았다. 학창시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할 때 난 흡사 외계인 같은 심정을 느껴야 했다고 회고한 스필버그는 10여 년간의 구상 끝에 선보인 이 영화에 대해 인간의 양심이 주는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증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스필버그는 세계 도처에서 대량 학살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고 단정하는 학자들의 편협된 가치관과 미국 젊은이 중 나치에 의한 유대인 인종말살 정책을 아는 이들이 25%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시급히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주었다고 의미심장한 연출론을 드러냈다. 쉰들러 리스트는 다소 민감한 주제, 3시간이 넘는 상영시간,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연기자의 부재, 그리고 흑백 화면 등 여러 제반 조건들이 애초부터 흥행물과는 거리가 먼 요소로 가득 찼다. 그렇지만 폴란드계 유대인 300여 명을 구출한 독일인의 헌신적 활동이 담긴 이 영화는 개봉 직후부터 매스컴의 격찬이 쇄도하면서 66회 아카데미의 주요 부문을 석권해 재능꾼 스필버그의 선조위로극이 성공했음을 입증시켰다. 오스카 쉰들러 역을 열연한 아일랜드 출신 리암 니스는 스필버그가 추구해온 트릭과 눈속임 등의 기계 조작을 탈피해 순수한 영상으로 관객들의 감정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스필버그는 쉰들러는 돈을 위해 비정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감성이 여린 휴머니스트였다고 니슨에게 배역을 설명했다. 니슨은 주색잡기에 탐닉하다가 자신의 직업을 활용해 유태인들의 구세주가 되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유대인 회계사이며 생명보험 관련 서류를 날조하는 동시에 쉰들러가 양심을 되찾도록 해주는 아이작 스턴 역의 벤 킹슬러도 스필버그가 이전의 쇼맨쉽을 탈피해 진정한 영화혼을 담아냈다고 칭송했다. 촬영 무대인 크라코우시는 1938년 나치 점령 이후 7만여 명의 주민 대다수가 학살되고 현재 수십 명의 노인들만이 생존, 그 당시의 참상을 증언해주고 있는 지역. 이곳에서 노동자들이 모두 옷을 벗고 뛰어 건강한 자는 잔류해 있고 병들고 허약한 이들은 곧바로 아우슈비츠로 보내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노동수용소 장교인 아몬 쾌테랄프 피어슨의 한여 역을 맡았던 엠베스 다비치는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 옷을 벗는 러브신이 아니었다. 살과 뼈밖에 없는 털 뽑힌 닭처럼 거기 서 있었다.
그때 나는 벌거벗겨진 인간에게서 존엄성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공개했다. 제작자 브랑코 루스티그는 유고 태생으로 집단 수용소 출신. 그는 나치의 잔혹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며 혹사당했던 플라스, 조노동 수용소 등 다양한 세트장 건립을 진두지휘, 비인 간접 탄압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평론가들은 스필버그는 600만 명의 죽음에 대한 법령의 재인준을 받으려는 것 같았으며 출연진들의 어깨에 모두 유령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음습함을 느꼈다고 관람 소감을 피력했다. 스필버그는 이미 역사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만행적 장면 등이 일반 관객들에게 오히려 식상감이나 폭력에 대한 저항감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다고 고백했다. 사운드 트랙 작곡자인 존 윌리엄스는 유태인들이 빈민가에서 압송되는 장면과 고통스런 수용소 생활을 견디어가는 모습 등에서 처량하고 구슬픈 현악 리듬을 주조로 한 배경곡을 써 그들이 겪어야 했던 사연을 위로해 주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만의 독주곡은 역사에 영원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흔의 흔적을 반추해 주었다. 이스라엘이 배출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펄만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선보였던 에드 셜리번 쇼에 1958년 출연하면서 미국에 알려진 음악가이다. 줄리어드 음대 출신. 1963년 카네기 무대를 통해 클래식계에 정식 데뷔를 했다. 명망 있는 레벤트리트 콩쿠르 우승으로 재능을 일찌감치 인정받았다. 하이패치의 영향을 받은 펄만은 인간의 솔직함과 따스함, 그리고 진실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연주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감각은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라는 주제를 내세운 유대인 대학살의 악몽을 정신적으로 승화시켜주는 역할을 자임했다.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탐욕스런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어 가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는 기원이 담긴 빌리 할리데이의 갓블레스 더 차일드와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들려준 디홀자우크, 구트, 나흐 무트 등은 나치의 편협함으로 고난을 당해야 했던 유대인들의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역사의 편린을 아로 새겨주었다.